라민 씨,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너도 알아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너도 알아요 라는 느낌으로요. 잖아요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공부해 보세요. 그래요? 어떻게요? 저는 한국어 어휘 앱을 설치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공부해요. 이 사람은 심심할 때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로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앱을 설치하다. 원래는요, 어플리케이션인데 앱이라고 짧게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요, 이것도 더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깔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해 놓고 앱을 깔아 놓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와, 좋은 방법이에요. 꼭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무슨 뜻이에요? 책을 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어요. 책을 보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다른 방법도 있네요. 맞아요. 아나이스 씨도 필요하면 무슨 앱인지 알려줄게요. 고마워요.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바로 해볼게요. 뭐예요? 이용해 볼게요 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설치해 볼게요. 깔아 볼게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후엔 씨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나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요리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뭐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 거기에 가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귀찮아요. 그래서요, 어떤 것을 하면 집에서 혼자 합니다. 어떤 걸 보면서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혼자 운동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운동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짧게 줄여서 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듣기 지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요리를 배우고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여기에서 문화를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엔 씨의 나라가 되겠죠. 문화를 알리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이런 계획,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화, 예를 들어서 아바타 2를 봤는데 어때요? 와, 정말 괜찮아요. 자, 이런 말투로 얘기하면요. 아주 좋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 아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말은요. 아주 좋아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투, 어떤 느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준 선생님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임준 선생님 어때요? 라고 하면 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자,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대, 중, 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그럴 때 대중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런 대중화된 스마트폰 문화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쇼핑, 검색, 뱅킹, 그 다음에 영화, 음악,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단점도 있다. 여기는요.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편이라고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죠. 결론은 뭐가 될까요? 스마트폰은 단점이 많으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마트폰은 장점도 있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알맞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씁시다. 이런 것들이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6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주는 편리함부터 살펴보자.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 하나만 있으면 사진 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에서 음악 감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한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최신의 데이터를 쉽게 발견하고 활용한다.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도 보편화되었다. 한편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 미친 영향도 크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다.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는 일도 생겼다.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노출, 스마트폰 중독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건요. 과라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과도하다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급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지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낫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 단점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이런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부분에서는요. 자기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쓴 글, 이런 글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이 나요?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다음 부분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민과 상담입니다. 어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일들을요, 걱정거리, 고민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 걱정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 고민이에요. 고민. 그리고 뭐 우려라는 말도 뉴스나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신문, 뭐 논문 이런 데서는 우려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뭐 근심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다 비슷한 표현이다. 걱정, 고민, 근심, 우려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걱정, 고민, 근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걱정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에 나온 대로 7가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5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5과, 고민과 상담까지 왔는데 1과부터 14과까지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1과에서 공부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요,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1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집안, 진로, 취업, 한국생활, 육아, 건강, 경제라고 하는데 진로, 취업과 경제는 연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진로를 결정해서 취업을 해요. 또는 사업을 해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고요. 이것이 또 경제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새롭게 알아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또는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집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부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 고부라는 것은요, 시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겠죠. 며느리.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있으면 이 남자의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어머니가 있겠죠. 어머니와 아내. 이 어머니는 이 아내를요, 며느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내는 이쪽을 보고 시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어때요? 사이가 좀 불편할 수 있죠.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상관없이 좀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고요. 좀 아슬아슬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를 고부간이라고 합니다. 고부 사이라는 거죠.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고부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고부간의 갈등, 트러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집안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진로, 취업입니다. 진로를 결정해요. 진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길을 가는데 길을 걷다가 여기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이렇게 나오면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잘 몰라요. 이럴 때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진로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사업이면 창업이고요. 취업이면 입사를 하는 게 되겠죠. 직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퇴직과 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퇴직이라는 것은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끝! 보통 그만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직이라는 말은요. 이 직장을 어떻게 해요? 이사 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하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 옮기는 것, 이사하는 것을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직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른 회사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생활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 어려워요. 저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라에서 생활을 할 때 언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내가 그 나라 언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언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어를 모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문제도 내가 느낄 때는 큰 문제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점점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 왜 이래요?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리 걸음을 하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리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육아에서는요. 아이를 기르다라는 말이다. 아이를 기르다, 키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양육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를 기르다, 키우다, 양육하다에요. 병행이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 병행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 병행이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병행은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병행이라고 하는데 먼저 아이를 기르다,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양육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일을 해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일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양육, 그러니까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돼요. 이 일과 공부를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생활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꼽겠습니다.
한국에는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생활이 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돈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건데 돈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젊으니까 지금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계속 일을 하면 되는데 미래에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투자죠. 그래서 금융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돈으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돈으로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을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금융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금융 투자를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재테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금융 투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이렇게요. 7가지 꼭지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92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가 있죠.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렵다. 동료들과 성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집안 문제가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로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진로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퇴직과 이직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는요,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한국 생활 문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적 취득이 힘들다. 그러니까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국어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다. 아까 제자리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아 문제를 봅시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 병행이라는 말을 설명드렸는데요. 병행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한다. 한 번에 같이 한다라는 의미죠.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가 두렵다. 자, 건강 문제로는 이유 없이 자주 우울하다. 만성 피로와 불면증이 있다. 만성 피로라는 것은 계속 잠을 자는데 계속 쉬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어제도 피곤했고 오늘도 피곤했고 내일도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쉬었어요. 쉬었는데 월요일에도 또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가 되겠죠. 자, 경제 문제,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재테크 및 돈 관리가 어렵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테크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19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고민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요, 관용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어때요?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즉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신경이 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경이 쓰이다 라는 것은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하게 돼요.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생기는데 이 관심이라는 게 좋은 관심이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거 어떡하지? 아, 그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신경이 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골치가 아프다. 이쪽에 쓸게요. 골치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골치라는 건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속이 타다. 이 속이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 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뇌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정신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마음이 답답해요. 고민 때문에 힘들어요. 이럴 때 속이 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럴 때 나오는 말이죠. 이럴 때 눈앞이 캄캄하다. 땡땡하다로 줄여서 얘기하면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잠을 밤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바로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합니다. 상쾌합니다. 이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겁니다. 제 아이들, 제 아들, 딸을 보면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잠을 자요. 이렇게. 정말로 편안한 자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임준 선생님은 이렇게 잠을 자요. 이렇게 잠을 잡니다. 왜요? 이게 아들, 딸이 자는 모습이고요. 이게 임준 선생님이 자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고민이 많아 보이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발 뻗고 못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뻗고 못 자다. 자, 우리 아들, 딸은요. 편안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내일 뭐 먹지? 고민할 필요 없어. 아빠가 줄 거야. 엄마가 줄 거야. 내일 뭐 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 내일 엄마랑 놀 거야. 아빠랑 놀 거야. 편안하죠. 그래서요. 이렇게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준 선생님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으니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 뻗고 못 자다라는 것은요.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때문에 발 뻗고 못 자요. 그 사람 때문에 발 뻗고 못 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상담은요. 고민을 털어놓다, 고민을 나누다, 조언을 구하다, 상담을 받다. 고민을 해결하는 건요. 고민을 덜다, 고민을 해결하다, 고민을 털어버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덜다라는 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덜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밥이 있어요. 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밥이 너무 많은데요. 저 이거 다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 밥이 있고 이만큼은 어디 있어요? 이만큼은 저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빼는 거죠. 빼는 거. 마이너스 하는 거. 이거를요. 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직장 동료가 와서요. 임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이 있는데 요만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일을 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밥이 너무 많아요. 밥을 좀 덜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이 복잡한 마음이 무거운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고민들을요 좀 마이너스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고민을 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면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 성격, 진로, 불면증, 학부모 모임, 제자리 걸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요즘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불면증이 생겼다. 잠을 잘 못 자요. 선배를 만나서 진로 상담을 한 후 나는 대학원에 가기로 했다. 내일은 우리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링 씨는 나하고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는 친구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내 한국어 실력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진로 고민이 생겨서 선생님께 조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조언을 구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고민을 해결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주말인데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 없이 자주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골치가 아프다로 연결해야죠. 눈앞이 캄캄하다, 속이 타다, 그리고 발을 못 뻗고 자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달에 이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공항에서 지갑과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 속이 타는 것도 모르고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었다. 부모님이 엄청 고민하셨겠죠. 걱정하셨겠죠. 그래서 속이 타다, 부모님 속이 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요즘 나는 하루도 발을 못 뻗고 잔다. 네, 부모님이 아파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의 높임말이 편찮으시다인데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아들, 딸이 어때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못 자고요. 이렇게 자겠죠. 발을 못 뻗고 자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나는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돈 관리가 쉽지 않다.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것, 병행하는 것이 되겠죠.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행복하다. 지금까지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없애버려요.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나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한 오빠가 취업에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은 큰 걱정을 마이너스 했어요. 없앴어요. 적어졌어요. 덜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덜다, 마이너스 했다. 그래서 덜었다, 걱정을 덜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민과 상담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휘 부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두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요. 뭐뭐 으려던 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의 계획 그리고 뭐 미래에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뭐를 쓰죠? 뭐뭐 을 거예요 또는 뭐뭐 으려고 해요 라고 쓰죠. 자, 한번 써봅시다.
커피를 마시다 라고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일 또는 계획을 이야기할 때 뭐를 쓴다고요? 커피를 마실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도서관에 갈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보면 여기가 현재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미래가 되고 여기는 과거가 되겠죠. 미래의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여기에 있어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언제요? 여기요. 도서관에 갈 거예요. 언제요? 여기요.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언제요? 여기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시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하고 아주 가까운 미래, 지금 바로 시작할 거예요. 마실 거예요. 갈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뭐 으려던 참이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를 마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도서관에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에요. 지금 곧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면 운동을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문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부분에 연결되는 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과 똑같은 말로 안 그래도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문법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 마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했어요. 아, 커피를 마셔야겠다. 아,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 커피를 마시러 지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커피 마실래요? 라고 얘기할 때 어머, 그 타이밍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또는 똑같아요. 안 그래도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요, 지금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으로 그렇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너무 잘 됐네요.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책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그래도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운동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가 먼저 세웠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면요, 이링씨,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잘 해결됐다고 문자를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점심 안 드실래요? 저는 지금 먹으려고요. 같이 먹어요. 저도 마침 또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곧 출발해요. 이렇게 생각했죠. 친구에게 사과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화해하고 싶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과하려던 참이었어요. 지금 바로 곧 할 거예요.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참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바로 워크북 익힘책을 보도록 합시다. 124페이지입니다. 자, 1번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친구가 사왔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오늘 휴관일이어서 못 갔어요. 새로 나온 영화를 보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무료 초대권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예문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국 요리 수업을 신청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신청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죠. 이링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연락해 보려던 참이었어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피곤해 보여요. 안 그래도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상담을 받아보려던 참이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저는 조금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지금 버스에서 내리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곧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네, 안 그래도 목이 말라서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고마워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뭐뭐 으려던 참이다 라는 건요,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예문을 반복해서 읽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요, 좀 쉬운 문법입니다. 자마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이 문법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방금요,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자마자라는 말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들어요,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 문법 이게 아니고요. 들어요,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것을 자마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어떤 행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될 때요.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곧, 금방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임준 씨가 전화를 받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움직여요. 바로 나갔습니다. 아마 아주 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전화를 받고 네?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것. 이럴 때 전화를 받자마자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왔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 상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자요. 그죠? 집에 와요, 자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거. 집에 와요, 자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1시까지 수업입니다. 저는 11시부터 배가 고팠는데 12시, 1시, 2시까지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꽁꽁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너무 배고프겠죠. 그러면 수업이 끝나요, 밥을 먹어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거. 바로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자마자라고 표현하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나갔어요. 너무 급하니까요. 집에 오자마자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봅시다. 우리 책 1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이슨 씨는 단어 잘 외워져요? 저는 너무 안 외워져요. 저도 그래요. 외워요? 잊어버려요. 이럴 때 외우자마자 잊어버려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졸업해요? 귀국해요?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일단 귀국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요 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자요. 씻어요? 아니요, 씻지도 않아요. 바로 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자요. 이렇게 표현했죠. 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눈물이 나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월급을 받으면 뭐예요? 월급을 받아요? 부모님께 송금해요. 이럴 때 월급을 받자마자 부모님께 송금부터 해요.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켜요.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도착하자마자 연락할게요. 전화할게요. 라고 얘기했고요. 택배를 받으면 전달을 부탁드려요. 네, 택배를 받자마자 사장님께 전해드릴게요. 시험이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워크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네요. 듣자마자를 보면요. 나는 집에 돌아오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다.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바로 이어지는 일을 얘기할 때 돌아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했다. 나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다. 된장찌개는 끓이자마자 바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 아주 피곤한 날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요. 12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사랑에 빠졌다. 이게 어울리겠네요.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엄마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내가 뛰어가서 타자마자 무엇을 탔어요? 기차를 탔죠. 내가 뛰어가서 기차를 타자마자 그 기차가 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 한국어 숙제를 언제 해요? 저는 수업이 끝나요? 숙제를 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숙제를 하는 편이에요. 라고 표현했고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무엇부터 해요? 저는 회사에 출근해요. 일정을 확인해요. 바로 하는 일이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일정을 확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김치는 담그자마자 먹어야 해요? 아니요. 김치는 바로 먹어도 되지만 익은 김치도 맛있어요. 익은 김치, 그러니까 좀 오래된 김치도 맛있습니다. 자, 그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요. 그래요. 우리도 다음에 같이 한번 가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15과 고민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휘 부분 그리고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역시 15과의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